XRP가 100배 오른다는 확률이 99.9%든 9%든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바로 믿기 어렵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실하다는 표현은 대기 위험 신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의외였던 건 이게 그냥 과장된 선동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구조를 근거로 풀어내려는 주장처럼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인물은 제이크 클레이버라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어센션 그룹의 CEO로 소개되고 단순히 예측을 던지는 유튜버가 아니라 업계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설명도 따라붙습니다. 그는 XRP가 결국 세 자릿수 가격대로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가능성이 없었다면 본인도 이런 확신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들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시장은 확신하는 사람을 가장 가혹하게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희망회로인지 아니면 구조가 받쳐주는 논리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일본의 금융 정책부터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 규제 환경 변화, 기관, 자금의 움직임까지 따라가다 보니 처음엔 따로 노는 퍼즐 조각들이 어느 순간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의외로 일본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코인 내부 재료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에서 출발한 얘기였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고 전 세계 기관들은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처럼 수익이 더 기대되는 자산으로 옮겨 담아왔습니다. 이 과정이 글로벌 시장에 수조 달러 단위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빌렸던 엔화를 갚아야 하고 그러려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 글로벌 자산 매도로 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고 이런 과정을 캐리 트레이드 되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되돌림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예민해지고 가격 변동성은 커지며 그동안 당연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제이크 클레이버는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역할이 더 또렷해진다고 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수록 더 빠르고 더 중립적인 가치 이동 수단이 필요해진다는 논리죠. XRP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기도 하고 속도가 빠르며 큰 규모의 자금 이동에 맞춘 구조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평소엔 이런 필요가 잘 안 보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특성이 강점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금융 자산이 자리 잡는 타이밍은 위기와 맞물렸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이나 달러도 기존 체계가 흔들릴 때 더 크게 주목받았다는 식의 설명이 자주 나오죠. 제이크의 관점은 XRP도 그런 흔들림의 구간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입니다. 여기에 석유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긴장 같은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중앙은행은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관들이 돈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을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찾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XRP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만능 자산이라기보다는 돈이 중간에서 막히지 않게 흐르도록 돕는 쪽에 가깝다는 설명이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가격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규칙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생기면 기관 자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같은 상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산의 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기 대상으로만 보이던 것이 기관이 공식적으로 배분하는 자산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 한 달 사이 XRP 관련 투자 상품에 약 9억 7천만 달러가 유입됐다는 주장이나 보도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개인의 열광이라기보다 기관의 포지셔닝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겠죠. 캐너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이름들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이런 자금은 단기 트레이딩보다 구조적인 수요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제이크 클레이버가 말한 100배의 전제는 결국 여기라는 설명입니다. 개인의 기대감이 아니라 기관의 필요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주장인 거죠. 물론 이 조건들이 자동으로 다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시장은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흥분할 소재가 아니라 준비해야 할 변수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보안과 보관 방식, 거래 환경 같은 기본 세팅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도 덧붙습니다. XRP가 글로벌 유동성 자산으로 더 주목받으면 해킹이나 사기 같은 부작용도 같이 늘 수 있다는 경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 기대보다 먼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이 흐름을 끝까지 따라간 뒤 결론이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지만 확신은 위험하다는 것, 낙관과 경계는 늘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XRP가 100배 올라 세 자릿수 가격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금융 시스템이 변하는 구간 한가운데 있고 XRP는 그 변화의 후폭풍 속에 놓인 대상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횡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퍼센트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 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 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